네, 안녕하십니까. 깡센클럽 강재훈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이 10월의 마지막 날이었는데, 그 전날까지는 실제적으로 10월달 증시가 보합권 전후였다. 이렇게 되다가, 결국은 이제 금요일 날 급락이 나타나면서 10월달 시장은 결국 2%대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이제 11월달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9월달과 10월달은 불확실성의 달이었다. 이러면은 11월달에는 이 불확실성을 해소해 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되는데, 실제로 이제 미선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가 되겠죠. 다만 이 미선거를 앞두고 문제가 되는 거는 실제적으로 결과가 나왔을 때 불복 시나리오로 전개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하나씩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금요일 날 국내 증시를 보게 되면 장중에 이제 2,300이라는 자리대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다가 후반 들어서 미선물의 하락이라는 부분까지 같이 연결되면서 결국은 시장이 2.5% 급락한 2,267포인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거래대금이 11조 7천억까지 늘어났는데, 동시효과의 약 1조 정도의 거래대금이 형성이 되었다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MSCI 리밸런싱이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 조금 이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이 1조 가까운 매도를 했고, 기관 역시 프로그램 3,200억을 포함해서 4,400억 정도 매도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약 1조 5천억 정도의 매도를 나타내줬다 됩니다. 그 다음에 선물시장인데, 선물시장도 마찬가지로 2%대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다만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이 장중에 10,000개 가까운 매도세를 보이다가 이 부분을 축소했다 정도가 되었고요. 그래서 누적순 매도는 6,000계약 정도로 늘어났다 되고, 그 다음에 베이시스는 이제 보합권 정도 맞춰졌다 이렇게 되는데,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0.3에서 0.4까지 프로그램 매도가 출하가 되었기 때문에 이 베이시스가 유지가 되는지가 중요하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로 급락으로 마감이 되었다 되죠. 그래서 앞전에 저점 자리 때까지 떨어지지 않는 그런 그림을 보여줬지만 2.6% 하락을 했다 되고, 거래대금은 8조 5천억 정도. 그래서 코스닥은 실질적으로 거래대금은 거의 비슷하다 정도 되는 케이스였죠.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다 매도를 했다라는 부분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죠. 지수가 실제적으로 이제 불확실성이 많이 나타났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8월 31일 그리고 10월 30일, 그러니까 8월과 10월 마지막 날에 대규모의 외국인들 매도와 동시효과의 1조 가까운 거래가 나타났다는 부분인데, 사실 이제 MSCI 리밸런싱이라고 하면은 5월달과 11월달에 정기 변경을 통해서 주로 나타나는데, 왜 올해 같은 경우는 8월 말에 이런 과정이 나타났고 또 10월 말에 이 과정이 나타나느냐, 이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사실 안 썼던 부분인데, 싱가포르에서 MSCI 라이센스가 이제 종료되면서 이 부분을 앞으로 FTSE 선진지수로 FTSE 지수로 변경을 한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8월 달에 1조 6천 정도 동시효과의 물량이 출회되는 그 과정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변경을 하면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가 기존의 MSCI에서 FTS를 바꾼다. 그러면 이 부분이 비중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FTS에서는 선진 지수로 편입이 되어 있고요. MSCI에서는 이머징 마켓으로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괴리가 발생된 부분이 이제 대만이라든지 다른 쪽에서 변경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중에 나오게 된다면은 내년 2월 달까지 출하될 수 있는 물량이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된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틀 동안에 약 1조 5천 정도 출하가 되면서 그 부분이 나타났다 됩니다. 그래서 대만 쪽에 상장이 되어 있는 싱가포르 관련된 MSCI 이 부분이 결국 문제가 되면서 대만 지수 역시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해가지고 바꾸는 과정, 그게 필요했었다 그런데 이 부분의 영향이 상당히 컸었다 됩니다.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로 볼 때는 이제 앞전에 9월 달에 저점 라인 때를 살짝 깨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다 되죠. 그러면 이게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한 차례 정도의 대규모 물량이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 거냐, 사실 그 부분인데, 8월 달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반등세를 보이는 과정에서 급락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금 방향을 그대로 이어갔었다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이번 주 미국의 대선에 따른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구간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반등한다 이렇게는 해석할 수 없을 것 같고, 우선은 관망세 정도에서 눈치 싸움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종합주가 지수를 볼 때는 이제 직전 저점을 깼었다 그러는데 선물 시장에서는 그런 흐름이 없었다 되죠. 그래서 앞전에 8월 말에 MSCI 이 리밸런싱 이런 부분이 나타날 때 실제적으로 선물 시장에서도 바로 그게 물량이 출회되기 이틀 전부터 매도 물량이 상당히 크게 떨어졌었다 그런다. 이번에도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여줬었다 됩니다.
그래서 선물 지수로는 시장에서 8월 달과 9월 달의 저점이 301포인트 전후였었는데 이 라인대는 그대로 유지를 한 상태로 301.8포인트 정도에서 마감이 되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9월 만기 이후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동향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가장 많이 했었을 때가 7,500가격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장중에 넘어간 적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넘어가지 못했다고 되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가장 매도를 많이 했을 때가 이제 1,300계약 정도를 가장 많이 매도했었는데 마찬가지로 금요일날 장중에 10,000계약 정도 이 라인대를 내려왔다가 막판에 축소하는 흐름을 보여줬었다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의 흐름을 볼 때는 박스권에서의 흐름을 여전히 동일하게 이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장에서 아무래도 미선물도 급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선거 이 부분이 이제 며칠 안 남은 상태였기 때문에 옵션 포지션에서도 장 마지막 무렵에 상당히 큰 변화가 나타났다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297.5에서 305포인트 이 라인대가 대규모의 풋 매도를 잡아놓은 구간인데 이 자리대 잡아놓은 게 약 300억 정도 매도를 잡아놨다 됩니다. 반면에 개인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풋에 대한 매수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매수를 크게 키우면서 약 268억 정도 매수를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포지션을 봤을 때는 콜 쪽에서는 거의 포지션이 없다는 것은 공통상인데 풋 쪽에서 외인들이 풋 매도를 대규모한다. 즉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크게 열어놓지 않는다는 부분은 동일하다 되고요. 반대로 개인들이 하방에 대한 기대치를 굉장히 높게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옵션 포지션상에서는 중요 가격이 305포인트 전후되기 때문에 305에서 307.5라는 자리대를 회복을 단기적으로 빨리 해주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가 됩니다. 자, 해외 증시 보도록 하죠.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이제 미 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보호무역 정책이라든지 중국 때리기를 계속해서 하는 과정에서 가장 증시의 하락이 컸던 쪽이 중국과 우리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 대선을 앞둔 관망 심리가 짙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되는데 이런 부분에 따른 하락이 나타났던 것과 그리고 오중전에 했었는데 오중전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는 부분 이런 것들이 중국 증시 역시 1.47%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다 되고요. 그 다음에 미증시인데 미증시 같은 경우는 금요일날 장중에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2.5% 하락했고 그 다음에 S&P 같은 경우는 2.1% 정도 하락을 선발했었다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미 선물 나스닥 지수의 하락이 컸었던 가장 큰 배경은 이제 우리가 빅테크, 빵이라고 얘기하는 그쪽 해당 기업들의 실적 발표 그리고 시간의 급락 이 부분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나스닥 지수는 2.45% 하락을 했고 다우 지수는 0.59% 정도로 하락이 크게 축소가 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S&P 같은 경우는 1.1%, 2% 정도 중간 정도에서 끝이 나타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내용이 변화된 게 없죠. 코로나 재확산, 그 다음에 대선 불확실성 이 부분이 여전히 증가세를 보인다는 거고 실제적으로 미증시 내에서는 빅테크 중심의 기술주가 크게 하락을 한 반면에 이제 금융이라든지 경기민감 가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승을 하거나 하락이 제한된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동성 지수는 소폭의 상승 정도, 38 정도로 끝났고요. 유가 같은 경우는 이제 35.7까지 떨어지면서 6월 달에 고가 라인가 되는데 6월 달에 고가 자리 때까지 내려왔다 됩니다. 그 다음 MSCI 코리아 인덱스도 2.2% 정도 하락을 했다 되고 달러 인덱스는 94선 정도까지 올라왔다 되죠.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은 1136원 정도이기 때문에 환율 쪽에서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다가 됩니다. 자, 중국 지수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중국도 사실 아무래도 미 선거에 대한 결과를 굉장히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실제로 이제 중국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올해 초 대비해서 약 7.3% 정도 상승을 했다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 연말 기준으로 7% 상승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경기 회복세가 가장 빠르다가 된 그런 케이스고 실제로 코로나에 대한 영향도 가장 작았다가 된 그런 케이스가 되니까 어느 정도의 상승이 나타났다는 부분도 맞다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는 7월 달부터 이제 거의 4개월 가까이 돼가는데 그동안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할 흐름을 보여줬었다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장에서 저점 자리 때 박스권의 하단 자리는 깨지 않은 상태에서 약간 삼각 패턴으로 만들어진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데 삼각 패턴의 추세 라인 대와 그리고 박스권의 중간 마디가 3,320포인트로 동일하기 때문에 이 라인대를 넘어갈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 선거 결과가 나온 다음에 중국에서 우호적인 관점이 나타나게 될 경우는 중국 증시가 위쪽으로 더 크게 열리느냐 이게 중요하다 정도입니다.
자, 그다음에 나스닥 지수 보도록 하죠. 주간사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나스닥 지수는 실질적으로 올해 상승폭이 약 21% 정도 아직까지 상승이 되어 있다고 됩니다. 그만큼 나스닥 지수는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온 그런 케이스가 되는데 코로나 관련된 부분이 오히려 빅테크를 중심으로 해서 상승을 굉장히 크게 했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최근 들어서는 주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고가 대비해서 약 6.7% 정도의 조정을 받았다 되죠.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상가 패턴의 두 번째 하단 자리에 왔다 되는데 여기에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관건이 된다 됩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도 이번 주에 시장에서 미 선거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이 가격대를 바닥으로 인식을 해주냐 안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S&P 지수인데 S&P 지수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대비해서는 뭐 작년 연말 기준으로 상승폭이 거의 없다 되죠. 한 0.92% 정도 상승했다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S&P 같은 경우가 뭐 가치주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상당히 많다 된다. 코로나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봤다 이렇게 된 쪽도 상당히 많다가 되고요. 그리고 그 아래서도 많이 업종별로 나눠진다는 부분은 동일하다가 된다. 결과적으로는 시장에서 6월 달에 고가 라인 때 그리고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작년 연말 종가 그리고 올해 시장이 무너지기 전에 자리 때 그래서 이 가격대가 3,320포인트, 3,230포인트 전후화되는데 이 가격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구조는 동일하다가 되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나스닥과 동일하게 실제적으로는 고가 대비해서 약 6.7% 정도 조정을 보였다가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박스권의 하단 자리에서 이번에 반등을 하느냐 역시 중요하다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MSCI 코리아 인덱스도 보도록 하죠. MSCI 코리아 인덱스를 보게 되면 이제 작년 연말 종가를 기준해서 약 3.86% 상승했다가 되죠. 그러면 S&P 대비해가지고 실제로는 한 2.5% 정도 더 올라가 있는 케이스인데 그러면 그 안에서 무슨 차이가 있냐? 환율 자체가 연말보다 더 떨어졌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환율 효과 2.27%를 제외를 한다면은 S&P 지수와 거의 등락률은 비슷하다 됩니다. 마찬가지로 고가 대비해서 하락은 약 5% 정도 떨어졌다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S&P보다 조금 더 강하다.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보게 되면은 중국의 경기 회복이 가장 좋았고 그 다음이 국내니까 어느 정도는 비슷하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자, 30일 날 시장 업종별 흐름 보도록 하죠. 30일 날 업종별 흐름 보면은 전체가 다 빠졌다 됩니다. 다만 하락이 들떨어졌다 된 쪽이 건설이라든지 의료 이 정도가 하락이 들나왔다 정도 되고 그 외적으로는 전체적으로 하락이 다 크게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대규모 매도라든지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 이것이 같이 이틀 연속 크게 출리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첫날에는 개인들이 대부분 받았었지만 마찬가지로 다음날 그러니까 금요일 같은 경우 개인들이 받는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대부분 떨어진 걸 받았다 정도 보시면 되겠죠. 자, 수급을 보도록 하죠. 지난주가 이제 10월 마지막 주였었는데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가 수요일까지는 매도가 거의 나오지 않았다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MSCI 그 자금의 동향, 펀드 자금 동향을 보게 되면은 펀드 자금 자체가 아시아 증시로는 매수가 유입이 되는 반면에 이제 유럽에서가 가파르게 출하가 되고 있었고 미국 같은 경우도 월 초에는 들어오다가 주 중반부터 월 중반부터 이제 매도가 나오는 그런 케이스였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외국인들 매도가 없다가 이틀 동안에 매도 규모를 약 1조 5천억 정도 출하가 되었다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갑자기 이틀 동안에 대규모의 매도 출하라는 부분이 기존의 관점에서 갑자기 왜 바뀌었냐 이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MSCI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기간 역시도 시장에서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던 부분이 베이시스가 0.3에서 0.4까지 벌어지다 보니까 기존에 들어왔던 물량이 대부분 출하되는 모습을 보여줬었다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0월이라는 이제 마지막 주에 매수가 들어왔던 거는 결국 투신이라든지 이쪽만 매수는 들어왔다 되고 대부분은 다 매도가 나왔다 정도 보시면 되겠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이제 코스닥이 급락을 하고 지난주에 반등을 할 때 외국인들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대부분 나가면서 매도로 바뀌었다 됩니다. 그다음 선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선물에서도 외국인들이 실제로 이틀 동안에 선물에서만 약 12,000계약 정도를 매도를 하면서 매도를 크게 나타내 줬다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앞전에 8월도 그렇고 10월달 마지막 날도 마찬가지였고 MSCI 리밸런싱이 있을 때 대규모의 현물 물량이 출하된다는 부분을 선물 쪽에서 동일하게 같이 움직였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의 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은 지난 한 주 동안에 거래소 같은 경우가 이제 4% 가까운 3.97% 하락을 했다가 되겠죠.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 1.9% 하락을 했다 되는데 코스닥은 지난주까지 하락이 컸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락이 조금 덜 나왔다 정도 이렇게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제약 쪽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급등을 하면서 제약업종 지수가 주 중반에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다. 이 부분이 그대로 강세로 마감이 된 케이스였고 그 외적으로 전체적으로 대부분 약세 하락 그대로 떨어진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근데 이제 하락이 좀 더 컸다 이렇게 된 쪽에 실제적으로 지난주까지 지지난주까지 상승 강하게 움직였었던 IT라든지 금융, 철강 이런 쪽에서가 좀 더 하락이 강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10월 한 달 동안의 흐름을 보게 되면 결국 이제 시장에서 8월달 시장의 고가를 만들고 그러고 나서 8월달 저점 그리고 9월달 또 상승하다가 또 9월달 저점 10월달도 상승하다 10월달 저점 계속해서 박스권의 흐름을 보인다 이렇게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 10월 한 달 동안에 종합주가 지수는 약 2.6% 하락을 했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지수 자체가 사실 한 달 동안에 그렇게 크게 빠졌다라고는 할 수 없는데 이제 업종별 차별화가 굉장히 컸었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가 지난 한 달 동안에 6.5% 하락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상승과 하락이 많이 나눠졌다 됩니다. 그래서 상승 쪽에서가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과 그다음에 항공, 해운 그리고 철강 그다음에 그 외적으로 소재 쪽이라든지 건설 이런 쪽이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는 시장에서 경기 민감 쪽에서가 좀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다는 거고요. 반대로 인터넷이라든지 게임, 그러니까 빅세븐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쪽과 그리고 언택트 관련해서 수혜다 했었던 음식료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하락이 나타났던 쪽 그리고 이제 통신이라든지 방어 소비재 어떻게 보면 성향 자체가 방어 쪽 성향을 갖고 있는 쪽이 역시 또 약세를 띄었다 됩니다. 그래서 9월달과 10월달 두 달간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기존의 성장주들의 하락이 지수에 어느 정도 안 좋은 쪽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고 반대로 경기민감 같은 경우가 9월달과 10월달 상대적인 강세가 그대로 이어졌다는데 이제 11월달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하나씩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1월달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선거라는 부분인데 이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냐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좀 더 지속이 될 거냐 아니면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서서히 개선이 될 거냐 이렇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요 이벤트가 우선은 오늘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의 구매자 관리소라든지 미국에서의 ISM 제조업지수 양쪽에서 다 경제지표 발표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좋게 나오건 안 좋게 나오건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역시 중요한 거는 미 선거가 되겠죠. 그래서 미 선거에서가 이제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그 부분하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상원을 과반을 차지하느냐 결국 이 싸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현재 국내 증시에서라든지 미 증시에서의 흐름이 경기민감 가치가 상대적인 강세를 띈다는 거는 바이든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본다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민주당까지도 상원에서 과반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립적인 시나리오는 뭐냐면은 바이든이 되던 트럼프가 되던 똑같습니다. 누가 되든지 간에 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민주당이 과반을 확보를 실패하거나 뭐 확보를 실패할 경우가 중립, 그다음에 트럼프가 당선되고 민주당이 과반 확보 실패했을 때 역시 중립 똑같습니다. 근데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가 뭐냐면 불복 시나리오가 되겠죠. 그러니까 불복 시나리오가 나타난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더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전의 미 선거와 차이는 뭐냐면 당선을 누가 하던지 간에 결국은 불확실성 해소라는 부분은 똑같이 나타난다. 불복 시나리오가 처음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복 시나리오가 전개되지 않는다면 시장 자체는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한다 된다. 이 불확실성이 지속된다 되면 결국은 최소 한 달 정도의 이제 법원 판결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 시장에서는 불확실성 지속을 시킨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종합주가지수부터 가죠. 종합주가지수가 결국은 지금 약 국내 증시에서도 거의 3개월 동안의 박스권 흐름이 돼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박스권의 중간 마디가 실제로는 2350포인트 전후하는데 이 라인대를 결국은 지켜내다가 올라갔다가 다시금 떨어졌다 이게 반복되는 그런 과정이 동일하다 되겠죠. 그러면 2250에서 2270이라는 자리대가 어떤 자리냐면 실제적으로 올해 시장에서 고가를 만들었던 자리, 그 다음에 3월 달에 시장이 무너지기 전에 자리대가 되고, 그 다음에 돌파하기 전에 자리대가 되고, 그러고 나서 지지를 받는 자리대 동일하다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는 이 가격대가 상당히 중요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하단 자리에서 위쪽에 무게를 실린다는 거는 동일한 관점인데 문제는 이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변동을 만들어서 위쪽으로 많아질 거냐 아래쪽 더 떨어질 거냐 이 정도의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국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전년 대비해서 약 2.86%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상승폭 자체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1월과 12월 달 이때가 불확실성 해소와 수급의 개선이 나타날 수 있는 달은 동일하다 됩니다. 다만 이번 주가 마지막 이 불확실성을 어떤 식으로 해소시켜 줄 거냐 이게 차이가 되겠죠. 그다음에 대형지수부터 가죠. 대형지수도 마찬가지 비슷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대형지수도 실질적으로 올해 시장 대비해서 약 1.8% 정도 상승이 나타났다 정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가 대비 하락폭은 거래소 종합이나 대형이나 6% 정도 조정이니까 미증시에서 S&P나 나스닥이 고가 대비해서 6%대 조정이나 거의 비슷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마찬가지 중요 자리대를 살려주고 지지를 받아주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가 이번 주에 대형지수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2240에서 55포인트 이 라인대가 채널의 중앙하게 된다. 이 라인대를 회복시켜 주느냐가 가장 관건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지금 지지를 받았다 이렇게 된 자리가 올해 6월 달에 고가 라인대인데 이 라인대에서 지금 미 S&P라든지 이쪽도 여기서 지지를 받았다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이 라인대에서는 지지가 나타난 케이스인데 우선은 헤드앤숄더로 떨어졌던 부분은 동일하고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 했을 때 딱 중간 가격이 828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828이라는 가격대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느냐 그 부분이 중요한 거고 상대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올해 상승폭 자체가 아직까지 19.8% 정도 상승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 나스닥과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되어 있죠. 다만 미 나스닥 같은 경우는 조정폭이 6.7% 정도 되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정폭이 고가 대비해서 10.8%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는 코스닥의 조정이 좀 더 강하다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내 자체적인 수급 문제가 더 컸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불확실성을 해소할 때 어느 쪽으로 해소시켜주냐에 따라서 코스닥이 반대에 나올 때 기술적 반대에서 끝나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받아따지기 이후 다시금 상승 추세로 바뀌느냐 그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이번 주 대선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불확실성을 해소시켜 줄 거냐 아니냐 이 부분인데 누가 당선되든 간에 불확실성을 해소입니다. 다만 시장에서 불복 시나리오 갈 때가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다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에서도 경제지표가 나온다 하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경제지표에 지금 초점이 안 맞춰져 있습니다. 어차피 경제지표라든지 부양책을 또 피게 되면 회복한다는 부분은 다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중국 같은 경우도 미국에 대한 대선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 관망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될 거고 결과 이후에 시장에서 반응이 강하게 움직일 거냐 이 정도의 차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오중전을 하고 나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안 한다는 부분은 결국 미 선거 끝나고 나서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코로나 확산 이 부분은 이제 11월 달부터 이달 말까지니까 뭐 한 달 동안 어느 정도 봉쇄를 한다라는 부분 동일하다가 되겠죠. 다만 수출 경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안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에 국내 증시에서 실적이 잘 나온다는 부분 변동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대부분이 한 70% 이상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고 있는데 그만큼 국내 기업의 실적은 상당히 양호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되겠죠. 중요한 건 역시 미 대선의 결과 이 부분이 될 거고 코스피 같은 경우가 2250자리대에서 70이라는 이 자리대를 깨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조정폭이 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전에 2016년도에 선거 때를 봤듯이 한번 크게 빠지고 나서 받아따지기를 하는 과정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될 거냐 아니면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중요 가격대 중간 이상을 넘어갈 거냐가 이번 주 중요할 것 같고요. 코스피는 반등 목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가격과 똑같습니다. 819에서 835니까 이 자리대 중간 마디가 828포인트인데 이 라인대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이제 경기민과 같이 실적 호전, 경기민 가치에서 대부분 실적이 발표됐기 때문에 이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라든지 철강, 배당에서 은행, 건설, 반도체 중심의 IT 정도 그대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1월의 첫날인데 11월 달은 이제 기대도 많고 반대로 우려도 아직까지 있는 그런 장이 될 겁니다. 다만 불확실성 해소란 측면에서는 좋다가 될 건데 이게 빨리 해소될 거냐 시간이 좀 더 걸릴 거냐 이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